현재 시장의 주요 변수들을 살펴보고요. 시장 전망, 효과적인 투자 전략, 섹터 배분 전략 세우는 시간이죠. 마켓 인사이드. 오늘은 코스모 자산 운용 오현석 이사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특별히 또 운용하시는 분들의 시각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인데요. 가장 최근 들어서 지난 주말 이번 주에 관심 있는 것은 닷새째 순매수 연속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과연 이제 좀 한국 시장을 좋게 보는 것이냐, 돌아온 것이냐, 외국인 매수가 이어질 것이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 이사님? 예. 이번 주 포함해서 한 5일간 6천억 원 이상의 순매수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잠깐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시아 국가에 대한 국가별 순매수 규모를 보면요. 일단, 일본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매도 폭이 크고요. 그 이외 국가들 중에서는 한국이 소폭 순매수 규모가 좀,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네. 예, 가격 부문을 네. 좀 보게 되면요. 국가별 목표, 올해 이제 PER 관점에서 봤을 때, 현재 우리나라 주가 이렇게 가격이 강점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가요? 싸기 예. 때문에 매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네. 또 하나 이제 섹터별로 보자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상당히 좀 특정 종목에 대해서 비중이 계속 국한이 돼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네. 전반적으로 늘리는 그런 규모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표를 잠깐 보면요. 네. 해외 투자자들의 최근 움직임인데 일본을 파란색이니까 팔았고 네. 한국하고 인도 이런 데는 좀 산 겁니까? 네네. 네네. 예, 매수가 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이제 각국에 대한 이제 PER 목표치하고 비교해 보면요. 네. 지금 우리나라의 PER이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가의 메리트가 크게 작용했다고 보긴 좀 어렵겠습니다. 네. 예, 주목할 것은 이제 엔화의 추세와 한국과 일본의 증시의 이제 방향성인데요. 보시는 대로 엔화가 약세 국면인 경우에는 원화가 상당히 좀 불리하고요. 엔화가 이제 좀 고평가, 다시 엔고 추세로 바뀌게 되면 네. 한국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뚜렷하게 유리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최근에 상당히 좀 많이 투자자들에게 어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서요. 일단 우리나라에 대해서 외국인들의 매수의 규모는 아직은 추세적으로 보긴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중국과 일본의 환율 그리고 이제 정책의 영향에 따라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매수가 이어질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예. 예, 이사님, 박근혜 정부에서 25일 날요, 발표를 했었던 부분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관련돼서 이제 정책 모멘텀을 내수주 쪽에서 좀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주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당히 좀 꿈틀거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정책 모멘텀이 좀 이어져서 내수주라도 지금 수출조가 부족한 상황에서 상승을 한다 그러면 이 중심으로 해갖고 지금 증시 좀 지지부진한 부분 좀 해결할 수 있을 거로 예상을 하시나요? 예. 잠깐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예. 이번에 캐치프레이즈는 잠재 성장률 4%, 고용률 70%, 그리고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이 정도가 제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는요, 공공개혁이나 내수 부양, 그리고 부채 감축에 대해서 상당히 좀 포커싱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잠깐 차트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지금 문제점이 어떻게 정책에 반영이 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령화와 GDP 성장률에 관련된 차트를 보시면요. 네. 추세적으로 65세 이상의 노령 인구가 많을수록 성장률은 상당히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예, 가운데 박스 친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가 속한 이제 그룹입니다. 보시는 대로 GDP가 4%를 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또 하나 우리나라의 중요한 문제는 최근에 GDP 대비 투자와 소비는 상당히 빠르게 약화되고 있고 수출입에 대한 비중이 점차 늘어간다는 좀 불안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펀더멘탈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좀 잘 반영된 정책 제시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낙관하기는 조금 이른 측면도 있는데요. 일단 상충하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사회 안전망 확보라든지 그리고 내수 부양이라는 것은 부채 감축과는 좀 충돌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정책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갔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내수 부분에서 이제 구축 효과, 이게 상당히 좀 위축되는 그런 현상들 감안할 필요가 있겠고요.
이게 효율적인 자원의 배분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만 가지고선 좀 불충분하다. 말하자면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도 어느 정도 좀 뒷받침돼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러한 그 전제 조건들이 잘 작동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는데요. 예, 구체적으로 좀 주목을 해야 될 구체적인 좀 정책도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지금 공을 들이고 있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차적으로는 금융 업종들이 얼마나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요. 예. 그리고 이제 기술의 혁신 혹은 기술에 대한 금융 조달 방식의 혁신을 상당히 좀 구체적으로 많은 안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중소규모의 기술 기업들이 얼마나 더 활성화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구조적으로는요. 점진적으로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될 헬스케어 부문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직접적인 수혜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사님, 정부의 정책 모멘텀, 우리나라를 정리를 해봤는데 네. 정책에 대한 모멘텀에 대한 기대가 우리만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중국도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곧 3월이 시작이 되는데 가장 주목할 만한 이슈는 역시 전인대와 정협일 텐데요. 요즘 중국의 경제상 최대 이슈는 개혁, 단연 화두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개혁을 통해서 인민들한테 실질적인 이익을 돌려주겠다, 돌아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전인대, 정협에서 어떤 얘기, 어떤 정책들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시고 또 증시 흐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예, 앞서도 상당히 좀 자세히 언급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의 최근의 상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차트를 잠깐 보시면 최근에 이제 중국 인민은행의 역할이 상당히 좀 도드라진다는 그 사실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보유하고 있는 그 미국 국채를 상당히 빠르게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 그 전략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이번 1월 달 같은 경우는 대출의 규모가 대단히 늘었습니다. 이것이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이나 일본 중앙은행의 대출보다도 한 150% 많은 수준입니다. 말하자면 중국 내부에서 인민은행의 역할이 상당히 좀 강화된 그런 측면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중국의 섀도우 뱅킹 문제와 연결이 돼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림자 금융. 네. 보시면 일단 부실 대출, 부실 채권의 규모가 상당히 좀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올해 상반기에는 섀도우 뱅킹에 의해서 대출이 됐던 상품들의 만기가 좀 많이 돌아옵니다. 왼쪽이 이제 부실 대출 규모가 네. 늘어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 오른쪽이 이제 이번 상반기에 만기가 네. 돌아오는 이제 그림자 금융 상품들입니다. 예, 이런 문제들이 당면에 있기 때문에 일단 이번 전인대 양회에서는요,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좀 활발하게 논의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무래도 성장보다는 전반적인 이제 분배 쪽에 좀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이 성장 둔화 그리고 과잉 설비 그리고 부동산 과열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지 안정적인 성장 속에서 구조조정을 지속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좀 많이 논의가 될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일단 성장률의 수치가 상당히 좀 중요하겠는데요. 저희 예상으로는 7.5%보다는 다소 낮춘 성장보다는 조금 이제 구조조정에 중심을 둔 그런 정책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은 이제 거시적인 정책 변화나 성장률 말고도 단기적으로 최근에 나오는 경제 지표들이 시장 기대치를 계속 하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주말 사이에도 다음 주에 이제 전인대 전에 주말 사이에도 중국의 PMI 제조업 지수가 발표된다고 하는데 예, 어떻게 예상하세요? 예, 중국의 PMI로 인해서 우리나라 증시도 상당히 좀 영향을 많이 받죠. 네. 잠깐 차트를 보시면요. 최근에 중국의 생산과 관련된 지표들이 상당히 좀 이상한 징후들이 보이고 네.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잠깐 차트를 보시면요. 왼쪽에 있는 차트는 중국의 항만에서 대기 중인 철광석의 누적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공장에 이동하지 않고 수입만 해놓은 그런 이제 원자재 규모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왼쪽이요? 예, 그런데 네. 상당히 지금 높이 늘었네요. 예, 올라가 네. 있습니다. 오히려 2008년, 9년보다도 더 많이 아직 항만에서 대기 중인 철광석을 보자면 네. 현재 중국의 생산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다라는 점을 좀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른쪽은 중국의 경기 순환 지수인데요. 최근에 상당히 좀 정지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좀 있네요. 보이고 있습니다. 재고도 마찬가지로 좀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고정 투자 역시 좀 상당히 좀 정체된 그런 측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50, 그 PMI 지수가 50을 넘을 가능성보다는 전월에 이어서 다소 부진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은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저번 달과 좀 달라진 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정책 대응이 나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실망감보다는 향후의 경기에 대한 좀 기대감이 조금 더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외 변수들을 쭉 짚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시장 전망하죠. 다음 주부터 이제 3월을 맞이하게 됩니다. 1월이 우리가 뭐 1월 효과는커녕 1월 쇼크가 있었고요. 2월에 조금 회복을 해와서 3월에 대한 기대감은 있는데 3월 시장은 어떻게 예측하시는지 또 전략은 어떻게 섹터별로 배분하면 좋을까요? 예, 아무래도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그 관건이 되는 것은 두 가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3월 달부터 이제 그 옐런 의장이 주도권을 잡게 되는 FOMC의 결과, 3월 20일 전후로 해서 그 개최가 되는데요. 여기서 어떤 그 결정이 나올지가 상당히 좀 관심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위엔화 환율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상당히 국내 그 증시와 경기에 대한 전망에는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안전자산보다는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가 조금 더 강할 가능성이 있겠고요. 특히 이제 위엔화의 환율을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일단 위엔화의 장기적인 그 강세 추세는 이제 어느 정도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얘기는 일단 그 원화에 대해서도 강세 기대가 사실 조금 이제 약해질 가능성이 있겠고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뭐 최근에 쓰는 말로는 이것이 일종의 신의 한 수가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조조정에 보다 초점을 맞춘 중국의 정책이 그래도 수출을 조금 더 촉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환율을 움직이고 있지 않은가, 환율을 통제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위엔화 강세, 그럼으로 인해서 자본이 계속 중국으로 유입이 될 그 가능성을 좀 차단했다라는 점에서도 상당히 유용한 주목할 만한 정책인 것 같습니다. 예, 그 자금이 계속 유입이 되게 되면 중국이 원하는 섀도우 뱅킹에 대한 구조 조정이 상당히 지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염두에 둔 정책으로 보여집니다.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엔화 약세는 원화에 대한 약세 기대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고요. 앞서 보신 대로 국내 증시에 대한 기대치가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동북아 시장에서는 엔화 이외의 통화가 상당히 지금 롱숏 전략 관계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조금 더 이제 그런 점들이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아무래도 그 미국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수출주 그리고 경기 선도주보다는 아직은 그 내수 정책에 대한 수혜가 있는 이런 주식들이 훨씬 더 좀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여주신 그 위안화 움직임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이 표를 보면 앞서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가 됐었는데 이 노란색 표시된 게 이제 위안화 동향이죠?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이 중국의 주가입니다. 주가고 그럼 파란색이 파란색이 이제 위안화입니다. 위안화가 이제 위쪽으로 좌측이군요. 좌측선이군요. 네네. 그러니까 위쪽으로 올라갔다는 게 그동안 이제 상당히 강세였었다는 거죠. 강세가 일단 추세는 좀 꺾이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상당히 다목적 카드라고 보고 있습니다. 약세로 가야 이제 자국 기업들의 수출을 좀 촉진할 수 있고, 맞습니다. 대변수보다도 중국이 이제 정책적으로 위안화를 좀 약세로 가져가고 있다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거고, 그것이 이제 국내 증시에는 오히려 도움이 된다. 중국의 수출이 활성화가 된다는 것은 상당히 높은 그 코릴레이션, 상관관계가 있는 한국 수출주 그리고 한국 증시, 한국의 경제에도 상당히 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시장에서의 전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주보다는 내수주 쪽으로 가는 게 맞겠다고 하셨고요. 지수 전망은 잘 안 하시는데 보통 증권사에서는 밴드가 있긴 하지만 뭐 2000선 정도 3월에 회복할 수 있을 걸로 보는 데가 많더군요. 아직까지 그 추세를 벗어날 모멘텀은 좀 다소 좀 부진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1980을 중심으로 해서 상한은 한 2050 정도까지의 움직임이 3월 달에 나타나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켓 인사이드 코스모 자산운용 오연석 이사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